자, 이번 시간 제15회 FAT 1급 실무수행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B15 18개, 감독관 번호는 S3. 문제 볼게요. 서해 유통, 커피 및 차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올해는 2016년 6기입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매입처 동아식품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 확인해 정정하시고 메일 주소도 등록하시래요. 거래처 등록 가야 되겠죠. 가서 동아식품을 찾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거래처 순 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동아식품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하시고 주민번호 없고 이서영 제조 도매도 붙었네요. 제조 도매 커피 외 맞고 주소 맞고 나머지는 다른 게 없네요. 담당자 메일 주소 등록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놓고 동아 한영키 누르시고 DONGA 네이버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16년인데 작년 12월 31일에 보증금 찾으신 금액 한다는 얘기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을 냈나 봅니다. 자, 전기의 재무제표는 2월 받아서 등록이 돼 있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검토 결과 오류가 발견됐다. 즉 12월 31일에 건물 보증금 증액에 따른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돈이 나갔어요. 보증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이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기로 한다. 즉 보증금을 1000만원 늘리고 보통예금을 1000만원 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임차 보증금을 4000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을 7161호로 바꾸면 되겠네요. 7161호 플러스 그러면 대차 차이 없고.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 명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제시된 대로 다 치시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단기차입금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코드 번호 줬으니까 직접 번호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만기는 2016-08-31 차입금 번호 없고 금액 1800 일시 금융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후급일할 최초 차입일자 2015-09-01 자금용도 운용자금 운용 닫고 두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 더블 클릭할게요. 코드번호 98011 만기 2016-06-30 번호 없고 3000만원 일시 금융기관 후급일할이라고 그랬고 최초 차입일자는 2013-07-01 그리고 나머지는 제시된 게 없네요. 운영자금 닫고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만원 추가 거래 자료 입력 주민세 법인 균등분 영수증이 있고요. 8월 31일에 서해유통은 2016년도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을 납기 이래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날짜는 8월 31일 보통예금 빼고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이 주민세에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62,500원 여기 적혔네요. 8월 31일까지 8월 30일 날 압박했던 얘기입니다.
8월 3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62,500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62,500원. 두 번째,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그랬고요. 신용카드 매출 존폐 위해서 뭔가를 사왔네요.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매장용 대형 에어컨을 사왔습니다. 비품 사왔다는 얘기겠죠.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고, 날짜는 9월 16일자 이렇게 돼 있고, 카드는 국민카드를 썼습니다. 카드 번호 있고, 금액은 320만원 드림마트에서 사왔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 내역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작업하시라는 얘기죠. 9월 16일자 비품 취득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비품 금액은 320,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상관 아니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32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할게요. 고정자산 등록 가서 9월 16일자로 비품을 취득했으니까 여기서 비품 선택하시고 엔터 치고, 자산 코드는 00000001이니까 1번 누르시면 되겠고, 자산은 대형 에어컨, 취득은 2016년 날짜가 9월 16일 0916. 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신규 자리에다 칩니다. 320만원짜리.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쓴다고 그랬으니까 놔두고, 내용 연수는 5년, 나머지 없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 선택되어 있네요. 기본값으로. 그리고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소금 발행 거래명세서 9월 21일자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공급 받는 자용이네요. 내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어음 들어있고요. 금액은 800만원짜리 어음이고, 내용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어요. 구매대금은 전자어음을 발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시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세금계산서는 월 말에 일괄 발급하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건만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날짜는 명세서 볼게요. 9월 21일자. 차변의 상품 금액은 800만원, 돈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거래처는 대연상사 800, 어음 관리하라 그랬죠. 놓고 F3키 자금관리 발행을 했네요. 발행을 하려면 어음이 있어야 되겠죠. F2키 눌러서 찾습니다. 이 어음이 004 2016 09 21 123 5 6 7 8 9 이거네요. 확인. 그 다음에 발행일자는 오늘이고, 만기일 지급기일은 2016년 11월 21일자입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네 번째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통장 잔액 확인 등. 자, 입금전표 나왔고요. 예금 이자가 내용 살펴볼게요. 분기별 이자 입금액에 대한 전표이다. 자, 이자 수령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지금 이게 입금된 내역이죠. 25만 3,800원 들어왔네요. 253800 예금 이자. 이자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내용 보니까 이자는 30인데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만 줘요. 이게 뭐예요? 법인세 원천 징수당한 거죠. 이게 선납세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똑같은 은행이네요. 날짜 9월 30일자 이자 수익 잡고 선납세금 뺀 나머지만, 지금 이 선납세금을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가, 법인세 비용 바로 하지 말고 아무 말이 없어도 선납세금 자산 처리합니다. 날짜는 9월 30일. 대변의 이자 수익은 전체 금액 30인데 뭔가 빼고 나오죠. 선납세금이 46200.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금액이 253800. 다섯 번째, 기타 일반거래 출장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10월 16일에 서해유통의 김하늘 부장은 매출거래처 현황 파악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전날 3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수령했습니다. 이때 돈 먼저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보통 좀 가지급금 처리했겠죠. 찾아보면 이제 전날이니까 15일자 있겠죠. 16일날 출장비 미사용액은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덜 쓰고 왔네요. 여기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처리가 돼 있네요. 안 봐도 알겠죠. 15일날 가지급금 30. 그런데 이만큼 쓰고 왔어요. 이만큼은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비교통비를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0월 16일 전날 10월 15일자를 가서 전날 현금으로 미리 수금했다? 없네. 14. 전전날이구나. 아니다. 여기가 15일이니까 요 날의 전날이라는 얘기네요. 14일날. 그래서 가지급금 30에 김하늘이라고 걸려 있어요. 그럼 오늘 10월 16일날 가지급금 처리됐던 것을 뺄게요. 김하늘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2021원을 쓰고 왔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한답니다. 98,000원. 여섯 번째, 증빙한 전표입력 건강보험료 영수증 나왔네요. 지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 포함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있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납부하는 전체의 보험료는 건강하고 장기요양 합쳐서 12만 8천원인데 이 중에 절반인 6만 4천원은 회사 부담분이고 6만 4천원은 직원 부담분이에요. 이게 합쳐서 내는 거야. 직원 부담분은 뭐로 처리됐겠어요?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됐겠죠. 오늘 날짜는 10월 18일 날 하는 고지서는 9월 30일자인데 납부 기한이 10월 18일까지예요. 그래서 요날 아무런 회의 처리가 없었으니까 요날 납부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0월 18일자 차변의 예수금 절반 직원 거 6만 4천원. 하나는 회사 거 복리후생비 처리하라고 그랬죠. 6만 4천원. 묶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냈냐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냈어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합계 영수증에 있는 12만 8천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편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명세서 있고요. 내가 이제 공급자네요. 공급 팔고 있고 내용 살펴봅시다.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 날짜는 10월 2일자 상품 매출 대금 중에 200원 전체 금액은 이제 부가세까지 합쳐가지고 이건데 200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고 보통예금 집어넣고 잔액은 당월 말일 이거는 이제 외상 매출금을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 복수거래 쳐라 이렇게 따로따로 쳐라.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1번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과세거래 날짜 10월 2일자 메인 매출 10월 2일 11번 과세 복수거래 키 누르고 믹스커피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자스민차 단가 확인하시고 거래처는 미림유통 건너뛰고 결제가 복잡했죠. 허나 상품 판금 맞고 200은 보통예금에 200 그리고 여기에 통장 걸어야 되겠죠. 국민은행 그리고 나머지는 당월 말 외상 매출금 3190 플러스 안 맞다.
잠깐만요. 1190이구나. 1190 플러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게요. 날짜는 10월 2일자니까 10월 2일, 10월 2일 엔터 치고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일단 상대방한테 로그인해서 세금 계산서를 전송시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로그인해서 국세청으로 전송할게요. 매출 조회 하고 이런 거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발행만 누르시면 됩니다. 닫고 그리고 조회해보면 당연히 전송 성공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닫고요. 여기 조회해보면 전자 발행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 거래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면세 품목이네요. 살펴볼게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관리직 사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어요. 면세니까 53번 면세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대금은 특별한 말이 없는데 외상이죠. 나중에 주는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쓰는 거 10월 10일 날 53번 면세 매입 면세 이름은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수량 단가도 있네요. 3개 40만원 거래처는 현대학원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고 분계는 혼합 눌러서 사변은 직원의 교육훈련이죠. 교육훈련비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미지급금 돈 나중에 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출 거래 소비자 김준석에게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출했네요. 그럼 17번 카드 과세란 얘기입니다. 과세되는 물건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삼성카드로 결제했네요. 금액은 66만원 날짜는 10월 14일 카드 과세 66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는데 카드 결제하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다 외상 매출금 처리합니다. 날짜 10월 14일 17번 카드 과세 무슨 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했냐면 삼성카드 확인하시고 품명은 믹스커피 또는 뭐 상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수량 단가 없고 66만원을 쳐서 쪼개는 게 맞겠죠. 상대방은 김준석이라고 돼 있고 아니고 그 다음에 전액 외상이니까 외상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또는 카드 이렇게 하면 기본값이 외상 매출금에 카드까지 잡히네요. 이게 가장 편하겠죠. 네 번째 매입거래 9월의 청구서 KT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이게 이제 청구서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사업자니까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작성 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4번 과세로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요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라니까 당장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날 나가는 거래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에서 날짜는 10월 15일자 세금 계산서인 51번 그 다음에 뭐 전화요금 금액은 212 플러스 KT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그랬네요. 혼합 그리고 미지급금 처리할 거니까 차변에 통신비 대변에 미지급금 233200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고 다섯 번째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정현 법무사로부터 받아왔네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6일 서해 유통의 상표권 취득 관련 등록 대행 용역을 이정현 법무사에게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내는 건 당연한 거고, 상표권 취득과 관련된 등록 대행 수수료니까 이 무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상표권이라고 하시고, 좀 세금 계산을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과세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빼고, 그 다음에 전자입력 1번으로 하십시오. 등록된 무형자산 계정 과목 중에 가장 적절한 걸로 뭐 상표권이 있으면 상표권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날짜는 10월 26일자 54만원이 되겠네요. 날짜 10월 26일자 51번 쓰시고, 51번 여기다가 뭐 등록 대행 수수료 54만원 이정현 법무사 전자입력하라고 그랬고, 차변에 상표권을 늘려야 될 거니까 혼합 누르시고 여기다가 상표권을 찾아봅니다. 있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 합계가 59만 4천원 594 플러스, 그리고 통장 걸어야 되겠죠. 통장은 국민은행 여섯 번째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우리자동차로부터. 내용 살펴볼게요. 업무용 승용차 2000cc입니다. 5인승이고 정면 유리를 교체했습니다. 이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겠죠. 이것의 유지비용 매입세 공제 안됩니다. 그러니까 54번 불공제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고, 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차량 유지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를 쓰라. 특별한 말이 없어도 차량 유지비를 가장 우선적은 다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은 전자입력 1번으로 해라. 날짜 1월 21일자 11월 21일자 54번 불공제 처리하시고, 5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유지비용이죠. 선택하시고, 품명은 유리교체, 수령 단가 없고요. 42만원에 42만원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입력으로, 그 다음에 분계는 통장에서 나갔죠. 혼합 눌러서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차류기 플러스 다시 커서 바꿔가지고 국민은행 갈아 끼워주시고, 일곱 번째 부가세 신고서 조회 및 입력자료.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고 3월 31일에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십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자, 부가세 신고서 열어야 되겠죠. 1기 예정신고 1월 엔터, 3월 엔터. 매출세액 찾고요. 얘가 매출세액이에 8758 부가세 예수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전체 합계 110만원 부가세 대금 없애버리고 내야 될 돈 7648000을 미지급 세금으로 3월 달에 하라고 그랬죠. 3월 31일자 부채인 부가세 예수금을 뺄게요. 8758 플러스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을 없앨게요. 1110 플러스 나머지는 당장 내지 못하니까 미지급 두 자리만 칩니다. 미지급 세금, 그리고 거래처는 뭐 세무서가 없으니까 놔두고 7648 플러스 그게 이제 내야 될 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7648000 닫고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결산 정리상 수동결산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24만원을 계산한대요.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기간 경과된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액을 계산하겠다. 이자 비용 잡겠다는 얘기네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
기관 경과분 발생한 만큼 대변에 당장 줄 수가 없었죠. 미지급금의 성질이 같네요. 미지급 비용 24만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한 자동결산. 재고자산 나왔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 요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급 추계액이 1,500인데 이거 전부 다 충당부채를 설정하겠대요.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는 추계액에 남아있는 충당금을 뺀 나머지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시산표 열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12월 말일자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에서 200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확인키 누르시고 기말상품 재고는 5,400이라고 했으니까 5,400 치면 끝나고, 여기 퇴직급여 자리에다가 1,500에서 남아있는 200을 뺀 1,300만 집어넣어서 만나서 1,500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추가 예 확인 닫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재고자산은 내가 입력한 5,400만원만 남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만나가지고 1,500만원이 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변표는 발생했겠죠. 방금 눌렀으니까 여기 확인하시고. 다섯 번째, 회계정보 분석 되어 있네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매출 원가율을 찾으랍니다. 6월 말 손익계산서를 찾은 다음에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을 분자로 매출 원가를 분모로 놓고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6월 말 손익계산서를 갑니다. 매출액 찾고요. 매출액은 2억이고 매출 원가는 8천만원이네요. 그러면 40%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시는데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되겠죠. 1기 확정 4, 6 엔터 치고, 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주민번호 기재분은 여기 들어있네요. 그래서 두 건에 269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답안 수록 버튼 눌러서 다 저장하시면 되겠네요.